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상을 자주 올리지 못하는데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데 여전히 집값은 오른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박감사 말 듣고 영끌 안 한 나만 벼락거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 좀 불안해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오른다는 이야기의 근거로는 유동성과 공급 부족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급 부족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수요와 공급은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강력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수요는 억제하고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게 해서 공급으로 내놓게 하는 정책을 펴고 있죠. 종부세 중과세율이 인상이 됐고 올해부터 이제 현실화됩니다.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존보다 2배가 넘는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죠.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올라가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지금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보유에 대한 세금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인을 세워서 여러 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최고 세율인 6%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법인들 집 팔려고 그러고 있는 건데, 여러 채 보유하는 것이 부담이 되도록 세율을 올렸어요. 또 여러 채 보유하는 이유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없도록 양도세에 대해서도 세금을 올렸죠. 1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전매에 준하는 수준인 7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도 인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올해 6월까지 시행을 유예해 놓고 있는데, 6월 전까지 처분하지 않으면 이제 생기는 양도차익의 대부분을 회수당하게 됩니다. 또 더 이상 매집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취득세율도 올렸죠. 다주택 법인으로 더 매집하는 경우에는 8%에서 12%로 취득세율을 인상을 했어요. 10억짜리 아파트 사면 세금을 1억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또 이 밖에도 부자들 같은 경우 신탁을 통해서 절세하는 걸 많이 했었는데, 이제 신탁하는 경우에도 원소유자가 세금을 부담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세제 혜택이 많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아파트에 대한 장기 임대 제도는 이제 폐지를 하고, 또 임대를 주는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세제의 개편은 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공급으로 유도될 수 있는 정책이죠. 임대사업자 등록 때문에 지금 유예기간 내 못 파는 사람들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말소를 허용했습니다. 유예기간 내에 매물을 유도하는 정책이죠. 이렇게 정책을 통해서 투자로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압박하고 그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공급에 대한 정책도 발표를 했습니다. 수도권에 127만 호 공급 계획이 예정이 되어 있죠. 공급이 부족하다고 노래를 부르니까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완화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많은 공급이 이어졌어요. 10년 평균보다 많은 물량이 최근 수년간 계속됐죠.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인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 호 이상의 추가 공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신규 공급과 공공분양 사전 청약 등을 포함해서 이 정도 숫자죠. 신규 공급에 해당되는 거 신규 택지 발굴이나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참여형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서 지금 공급을 예정하고 있는데,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지금 동원하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지금 이런 걸 하고 있죠. 구체적인 부지도 다 발표가 됐어요. 당장 개발이 가능한 부지에 대한 공급량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당장 추진하면 바로 물량으로 공급될 수 있는 게 6만 호에 달해요. 여기에 수도권에 3기 신도시를 개발을 하죠. 84만 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사전 청약 등을 실시해서 사람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하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정비사업이나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신규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물량을 다 소화해 줄 수 있을지 정말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급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되는 물량이 실수요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제도에 대한 정책도 실시하고 있죠. 투기적인 수요에 대해서는 대출을 규제하고 있어요. 15억 초과는 아예 대출을 안 해주고 9억에서 15억 사이는 그 대출 규모를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대출받는 거 불가능하게 막았고, 기존의 전세자금 대출까지 활용해가지고 투자했던 거 이것도 다 막았습니다.
주담대를 막으니까 신용대출이 급증을 했더니 이제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막았죠. 신용대출에 대해서 부동산으로의 유입을 차단을 했습니다. 전세담보 생활자금 대출도 조이고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고액 대출도 조이기를 유지하고 있어요. 결국 아파트도 재화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수요 측면에 있어서는 실수요와 투자 수요 중에 투자 수요의 유입을 차단을 했습니다. 자기 돈 갖고 여지껏 집 샀던 거 아니니까 레버리지 활용해서 투자하는 거 막기 위해서 규제 지역도 넓히고 대출도 잠그고 있고 더 취득하게 되면 부담이 되도록 세제도 개편을 했어요. 또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세금 부담이 커지도록 세제 개편도 했습니다. 여기에 가격까지 더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공급은 어떻죠? 기존의 주택은 그대로 있고 여기에 또 수많은 주택이 분양 예정입니다. 최근 수년간 매년 역대 최대 물량이라고 하는 분양 물량이 쏟아졌고 또 여기에 추가 공급까지 발표가 되었어요. 그리고 기존의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던 사람들, 갖고 있으면 부담되게 만들어서 다주택자 법인 매물도 시장에 나오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은 늘어나는 상황이 왔어요. 당장 올해 공급 물량만 살펴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강남발 로또 분양 5대장이 몰려오고 있죠. 작년에 계획 물량보다 실제 물량이 적었던 거, 이 둔촌주공 이런 게 2월 돼서 그런 거죠. 둔촌주공 물량만 12,000세대에 이르러요. 둔촌주공 잠실 진주 신반포 3차 15차 방배 6구역 5개 단지에서 약 2만 가구의 분양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못했던 물량 한 해 지났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올해 분양을 하죠. 그런데 언론에서는 계획은 있지만 여전히 불안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분상제 때문에 분양 안 한다고 그렇게 떠들었는데 분상제 해서 지금 원베일리 더 비싸게 분양한다고 지금 신이 났죠? 기대보다 높은 분양가에 분양합니다. 나머지 단지들도 다 순차적으로 분양을 대기하고 있어요. 연초에만 전국에 3만 가구가 분양 예정이고 서울에 준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분양 물량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광명 2구역 3,300세대, 광명 5구역 2,800세대, 광명 10구역 1,000세대 이거 다 7호선 가까이에 있는 단지들인데 이거 다 분양합니다. 수원도 작년에 그렇게 많이 분양했는데 수원의 권선 6구역도 분양 예정이죠. 하남 작년에 제일 많이 오른 지역이라고 막 나오던데 하남에도 1,000세대 규모의 분양 물량이 예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2만 호가 분양 예정이었는데 30만 호 가까이 분양됐죠. 계획대로 다 분양이 착착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분양 안 됐던 물건들 올해로 넘어온 거죠. 올해 39만 호의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물량의 대부분이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어요. 수도권에서만 20만 6천 호의 물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수도권에 14만 4천 가구가 분양됐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6만 가구 더 높은 20만 7천 가구가 예정되어 있어요. 이 중에 2만 가구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이죠. 사전청약으로 예정되어 있는 게 2만 4천 세대에 이릅니다. 정부가 추가로 발표한 공급 대책은 훨씬 더 공급에 효과적이죠. 3기 신도시나 유휴부지를 활용한 방안들은 모두 일반 분양 물량이 되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물량보다 훨씬 더 시장에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발표가 됐는데 흑석 2구역, 양평 13구역 등등 다 지하철 역세권에 있는 것들인데 여기에 용적률 상향시키고 인센티브 줘서 4,700가구가 공급 예정입니다. 이걸 보면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 재건축 재개발 풀어줘야 된다 얘기하는 게 별로 대책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공공재개발로 용적률 상향시키고 인센티브 줘도 늘어나는 물량이 얼마 안 돼요. 오히려 멸실되고 해서 수요를 자극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공급적인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 기조를 유지할 겁니다. 지금 현금 가지고 있고 무주택이신 분들 정말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어요. 올해부터 정부가 공급 대책으로 발표한 유망 지역들의 사전 청약이 시작이 되는 거죠. 7월에 인천 계양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양주, 부천, 고양 창릉, 하남 교산 우수한 입지의 3기 신도시들이 사전 청약을 실시합니다. 인천 계양에서 1,100가구, 노량진역 인근의 군부지 200가구, 남양주 진접에 1,400가구, 성남 복정에 1,000가구, 의양 청계에 300가구, 위례에 300가구 이게 다 7월에 이루어져요. 9월에는 남양주 왕숙이랑 성남 신촌 낙생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지역들의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1월에도 고양, 창릉, 하남, 교산, 과천 되게 많은 게 기다리고 있죠. 가장 먼저 시작하는 계양 신도시 위치를 한번 살펴보면 계양구에서 가장 서울에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 바로 뒤에 있어요. 또 노량진역 군부지 위치 살펴보면 한강뷰를 누릴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200세대밖에 안 된다고 막 얘기할 수도 있는데 원베일리 일반 분양 물량에 준하는 수준입니다. 오히려 이런 게 더 효과적이죠. 구리, 갈매 등 10곳에서 48,000가구가 공급 예정이고 남양주 진접은 올해 사전 청약하죠. 지금 강북에 수십 년 된 아파트도 10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좋은 지역의 새 아파트들이 그리고 지금 말하는 호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분양 예정입니다. 이거 받으면 되죠? 확실한 공급이 들어오고 있고 구축과 비교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싼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사람들은 대기 타고 있어요. 앞으로 쏟아지는 수많은 분양 물량을 잡으려고 하지 구축은 안 사는데 영끌들은 이거 패닉바잉해서 비싸게 구축을 끌어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19년에 이제 핵겨울 온다고 집 사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사신 분들 지금 호가가 높다고 네 말 안 들어서 난 부자 됐다고 막 이런 얘기들 하는데 지금 당장 안 팔죠? 정권 끝나고 판다? 정권 끝나기 전까지 계속 분양은 이루어지고 있죠. 총선 끝나고 판다 4, 5년 후인데 3기 신도시 입주하기 시작합니다. 작년, 재작년에 집 산 사람들 그들이 팔 수 있는 시점 되면 사람들 다 집 사고 더 사줄 사람이 없어요. 배추 우리가 꼭 먹는 음식이죠. 농사가 잘 되면 가격이 한없이 추락을 하고 그래서 수급을 맞추기 위해서 농 갈아엎고 막 이렇게 하는데 농사가 안 되면 배추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죠. 매년 변동을 일으키지만 당장 한 해라도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을 겪습니다. 마스크, 기존에는 필수품이 아니었지만 이제 필수품이 됐죠. 초기에 공급이 딸려서 1,000원 하던 마스크가 10,000원이 넘어가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개입을 했고 이제 안정화돼서 이제 500원이면 살 수 있는 재화가 되었습니다. 배추는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이니까 당장 소비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마스크 당장 이거 안 하면 건강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소비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신속하게 개입을 해서 공산당 소리 들었지만 안정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아파트 이러한 재화와 좀 차이가 있죠. 기존에 우리는 어딘가 전세를 살든 아니면 아파트가 아닌 다른 집에 살든 아니면 오래된 아파트에 살든 기존에 어딘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른다고 하니까 다 뛰어들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어요. 물론 세계 더 좋고 빌라보다 아파트가 더 좋고 선호할 수는 있지만 당장 사지 않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재화가 아닙니다. 공급에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이 길기 때문에 당장의 수급 미스매치로 가격이 변동될 수는 있지만 결국 안정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당장 아파트를 사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이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아파트값 올랐다고 하는데 거래가 없어요. 상승세가 주춤하고 호가는 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거래량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른다 해서 땡빛 내서 지금 집들 샀는데 그거보다 더 땡빛 내서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래도 못하는 거죠. 척하면 척의 주인공이 이런 얘기했죠. 올해 금융 리스크가 드러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레이트 리셋을 각오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유동성 공급이나 이자 상환 유예 등을 통해서 지금 버티고는 있지만 이제 잠재적인 금융 리스크가 본격화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해 오던 건데 부채에 버틸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었는데 역병 때문에 더 많은 빚을 지게 되었죠. 금융과 실물 간의 괴리가 더 확대된 상황에서 이제 자그마한 충격에도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눈앞에 왔습니다. 오죽하면 하는 총재가 이런 얘기 하겠어요. 이러한 상황인데 더 이상 사줄 사람은 없는데 공급은 비처럼 쏟아질 예정입니다. 결코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현금이 있고 어려운 시기에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부채를 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기회가 펼쳐지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